예,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광고를 내서 뭐 수익을 벌고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동영상에 유튜브 광고를 몇 개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는 좀 노출이 그러면 잘 되나? 그래서 그냥 해본 거고, 뭐 거기에 수익이 뭐 얼마를 버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제가 가지고 싶은 거는 그 유튜브 회원 10만 명 넘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버 버튼 주더라고요. 그게 그냥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한번 하는 거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 그 첫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거 주제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직장인하고 어떤 취업 준비생한테 조금 뭐랄까, 의미 있는 정보, 뭐 편집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중요하지, 뭐 편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일단은 약간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면 뭐 그 좀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리고 여기 림베스트입니다. 유튜브가 직장인이 월 1000을 수익 올린 사례 뭐 이런 거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 상담의 진로에 대한 거 위주로 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컨텐츠가 몇 개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실버 버튼을 받는 날까지.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한 이런 동영상들에 광고를 넣거나 뭐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부터 조금 해봤는데 노출 때문에. 근데 3,100명이잖아요. 10만 명 돼야 되겠지. 실버 버튼 받거든요. 실버 버튼 받으면 그만해도 좋아요. 아무튼 그걸 목표로 갑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사실은 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 큰 돈이고, 사실 월 1,000만 원을 받으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진짜로 편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감리인이 받은 사례예요. 그러면 한 번만 받았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요. 진짜 능력 최고입니다. 뭐냐면 이분은 그 감리라는 걸 하는데, 원래 감리라는 걸 할 때는 정보 시스템 감리원이 있고 수석감리원이라고 있어요. 그럼 수석감리원은 기술사를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감리사를 취득을 해야지 수석감리원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감리원은 그러니까 경력이 좀 되면 교육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감리원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혜택이나 어떤 금전적인 거는 뭐 그렇게 좋지가 않죠. 사실 감리원은. 자, 그런데 이분은 감리를 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 감리와 함께 밤을 새서 제안서를 쓰거나 제안 발표도 때로는 할 때도 있어요. 원래 감리원이 제안 발표할 때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실질적으로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계속 밤을 새서 그저 제안서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안서 하나당 이분이 받은 돈은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제안서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조그만 감리 사업의 제안서는 그게 좀 가능하거든요. 사실 가능해서 계속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그렇게 날림으로 제안서를 쓰면 수주가 되냐? 수주율이 50%가 넘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문서를 잘 쓰면 수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가망성이 좀 높은 거는 맞겠죠. 아무리 보고서 잘 써도 안 되는 사업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두 개를 쓰면 한 일주당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주니까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400만 원에 본인이 또 일을 해서 감리라는 걸 해서 400만 원을 벌거나
컨설팅을 합니다. 또 컨설팅을 해서 800, 1000 이렇게 돈을 받아요. 고객 관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그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또 열심히 일도 하지만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800에서 많이 받을 때는 제가 보니까 1600까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죠. 다들 당연하죠. 저도 부럽던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들 부러워만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지는 말아야죠. 그냥 부러운 건 부러운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한 2년 전, 3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평범한 개발자가 이제 받은 케이스인데 이제 저번 달부터 받았어요. 자, 이분은 그냥 개발자예요. 근데 이분의 급여가 작지는 않아요. 이분의 급여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을 되려면 500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요, 첫 번째 과외를 내요. 과외를 내서 원래는 안 했었는데 6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벌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강의를 내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토요일 날만 이렇게 한다라고 기준을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30만 원 정도, 130, 150, 160 뭐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두 개의 비용을 합치면 뭐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평일에 외부 특강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특강의 강의료가 한 250, 2, 3일 하면 250에서 300 정도? 그러면 이거 한두 개를 한 거예요. 이거 한두 개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번 달에는 처음에는 한 700 넘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0 넘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월차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속성. 언제까지 이럴 수 있냐. 이게 일회성이냐, 계속하냐. 근데 제가 왜 이 두 사람의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 말하고 싶은 거에 핵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게 될 수 있는 거냐.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봐보세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항상 이런 걸 합니다. 이 창업이라는 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죠? 뭔가를 통해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건 없어요. 남들 거 보고 베껴서 조금 바꾸는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게 제가 내린 창의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허나 이런 걸 내서 이 특허를 가지고 뭔가 돈을 좀 나중에 벌 수 있지 않겠냐. 그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례로 이런 거예요. ISMS 솔루션을 뭐 특허를 내보자.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특허를 내보자. 특허 이거로 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특허는 왜 제가 내봐서 알아요. 특허는 생각보다 쉽게 받아요. 생각보다. 특허증은 저도 있어요. 근데 특허는 홍보의 용도는 되지만 이게 수익으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쓸 때 키보드 자판 있죠? 그게 천지인인가요? 이거 누구 특허죠? 이거 특허입니다. 이거 천지인인가? 자판 배열. 근데 이 특허를 만든 사람이 무료로 이거를 오픈을 했어요. 비용을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지. 만약에 이게 폰당 1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1원이 작아 보이죠? 기업은 절대 작게 생각 안 합니다. 1원이었으면 그 특허를 약간 우회하게 조금 바꿔서 천지인 비슷한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 특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을 처음 만드는 게 일본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1980년대인가? 그때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까? 안 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특허증만 가진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정말로 대단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대단한 거는 제조의 능력이 있을 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그냥 좋은 꿈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영업은. 근데 요즘은 조금 힘들어지죠. 요즘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저도 이쪽에 능력이 없어요. 이쪽에 능력이 없고 뭐 그럴 마음도 없고 가능은 한데, 왜냐면 영업을 해서 내가 총판이 되거나 이러면 중간에 이제 수수료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수수료라는 게 돈이 생각보다 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돈을 영업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뭐 그죠? 뭐 술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그죠? 뭐 이제는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없어져서 사실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영업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가면 거기 수주에 그럼 되죠. 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결론은 이겁니다. 유일한 결론은.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두 사람의 사례를 봐보세요. 한 사람은 감리라는 일을 하면서 제안서를 뭔가 다시 쓰거나, 그죠? 뭐, 컨설팅을 또 하거나, 그죠? 그죠? 그래서 일을 두 개, 세 개 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성을 올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생산성을 올렸으니까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몸이 두 개라면, 직장을 두 개 다니면, 당연히 되겠죠. 직장을 두 개 다니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직장을 두 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이 끝난 다음에, 이 저녁 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 저녁 시간, 하루 종일,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월천이 문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뭐 이렇게 제약했죠? 그리고 정부는 대기업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당연히 근무 시간이 줄면 급여가 줄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때 뭐를 할까? 그죠? 뭐를 할까? 그죠? 이때 나는 하고 싶은데 뭘 할 게 없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과외를 한다거나 필요하면 하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당한 돈 받고 정당한 세금 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한다거나, 두 번째는 책을 쓴다거나, 그럼 나는 책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 정리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책을 쓴다거나, 나는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강의를 한다거나, 나는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직장 월급으로 월천 받는 거는 연봉 1억이 아마 680인가? 그럴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그죠? 직장 하나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임원이 되죠. 임원이 돼도 뭐 꽤 높은 임원이 돼야 돼요. 좋은 회사에서. 그래야지만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을 하면, 그죠?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공부죠. 근데 막연히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막연히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라클 OCP 자격증을 옛날에, 정말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따고 그 50 얼마가 너무 아까워서 오라클에 대해서 프로그램 세계라고 잡지에 연재를 해서요, 그 자격증 비용 다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쓴 돈은 반드시 회수합니다. 그게 때로는 돈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어떤 가치는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돈만 쓰더라 이거예요. 돈만. 예. 근데 이런 게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연히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산성을 올리는데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배웠던 거.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한 일은 다르지만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데 이 사람은 SQL 튜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DB 성능 느린 거를 막 튜닝을 해줘서 고쳐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튜닝을 해서 했다.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내가 SQL 튜닝할 때 지금 문제의 이슈는 이런 SQL이었고 이 SQL을 풀기 위해서 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안 좋았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힌트로 해서 2번 안을 써봤고 2번 안을 했더니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거를 마치 무슨 족보처럼 매뉴얼로 워드 파일로 그 사람이 만약에 2, 3년을 정리해 놨다면요, 그거는 막강한 컨텐츠고요. 그거는 자신의 일의 생산성을 확 올립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가지고 이런 거 다 됩니다. 이거 다 됩니다. 이게 생산성인 거예요.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제가 아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것도 모르고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잘 때 일해야 되죠. 그죠? 남들 놀 때 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남들 놀 때 일하고 싶고 나도 남들 잘 때 일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그거 있죠. 백종원이 한 얘기인데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때 자신의 노동력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걸 갖고 음식값을 책정하면 안 된다. 그냥 원가만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전기세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순수한 원가. 그래야지 원가가 제대로 나온다. 저도 그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거를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그 10,000원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벌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내가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학원에, 제가 전주에 멀티캠퍼스에서 시사 교육을 강의했는데 멀티캠퍼스에서 제가 했던 그 강의들, 그리고 제가 보드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사실 칠판에다가. 그 강의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죠?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자기가 좀 자료 좀 첨삭해서 어떤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사 시험을 봐서 어떤 뭐 붙고,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시사 시험을 볼 사람들만 온 거니까 당연히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잘 만들어 놨어. 자, 그러면 족보가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 이 족보 내가 10,000원에 팔게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시사 공부할 사람들은 삽니다. 저래도 사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 노력이 10,000원 이상인 거죠. 왜? 아니 내가 이거를 다 정리를 했고 이거 편집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직접 시험을 봐서 의견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10,000원에 주고 판다? 아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100만 원 줄게요. 그럼 다 할 거예요. 10,000원을 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 동영상을 찍으면 뭐 돈이 나옵니까? 유튜브에 광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러죠. 3,000명, 구독 3,000명에서 광고료가 뭐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광고료도 엊그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10,000원 나온다 치자고요. 그럼 나의 노력 대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례를 알아야 돼요? 투자 대비 효과가 없죠, 이것도. 근데 왜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강의를 찍거나 내가 어떤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안 돼? 그냥 고생 한번 했다. 그거로 끝인 겁니다. 그거로. 근데 사람들은 나의 인건비를 계산해요. 그래도 내가 연봉 얼마나 받는데. 뭐 내가 그래도 뭐 이런 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그럼 절대 아까 여기에 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저는 올해 얘긴데 정말 많이 받은 강사료는 시간당 70만 원 받은 거고 제일 적게 받은 거는 시간당 얼마더라?
7만 원? 7만 원? 7만 원, 8만 원 받은 것도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 거 안 따져요. 일할 때. 돈 안 따져요. 돈 따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해서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또 다른 사람에서 10,000원을 벌 수 있겠죠. 어쩌면 그걸 100번을 팔면 원래 목표했던 1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좋은 자료를 고작 10,000원에? 이러니까 그럼 될 일도 안 된다고요. 이거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의 사례가 자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한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영진출판사에서 네트워크 관리사 책을 써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트워크 관리사 책은 제가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그리고 구정때였고. 그래서 그 구정때 밤을 새갖고 결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 블로그에 다 있어요. 그때 언제 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됐다, 일자별로 다 있습니다. 제 행동들이.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영진에서 이기적 네트워크 관리사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1등 할 거라고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 1등이 아마 성황당에서 쓴 네트워크 관리사 책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딱 잡아먹었어요.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고, 그 결과는 저한테 매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제가 쓴 책의 저작권을 여러분들한테 1억에 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그쵸? 당연히 저라도 안 사요. 근데 매월 30에서 40만 원, 물론 언제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30에서 40만 원을 들어오게 하려면 약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야 돼요. 그럼 월세가 3, 40 된다고요. 수도권에 1억짜리. 그 책은 1억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1억을 만들어서 오피스텔 사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항상 임대가 나가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임대가 안 나가면 다 손해인 거고, 왜? 관리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관리비도 없어요. 물론 이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관리비도 없어.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왜? 재고에 대한 부담은 누가 져요? 출판사가 지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밤을 새서 죽어라고 책을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하나 만드는 게 그거 한 30만 원 받아. 그냥 1년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원인가? 한 30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보통 책을 쓰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인세 얼마 받아요? 다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요? 자, 그거 잘못된 거죠. 왜? 3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3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야 돼요. 현금 1억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3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그러면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아까 시사 제가 자료 정리하는 거 얘기했죠. 그런 노력이 없이 무엇을 바라냐고요. 그거는 이거 해야죠. 영업을 잘하든가 창업하든가 지적재산권 이런 거 만들어 보든가.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했으면 아마 쫄딱 망했을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멀티캠퍼스에서 시사 강의를 어떻게 했나. 근데 물론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수강생들하고 강의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의뢰 와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런 기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사를 전담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내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사람이 왜 안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거기 내용을 좀 아는 분인가 봐요. 멀티캠퍼스 직원은 아니에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분은 수강생의 수에 따라서 강사료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수강생의 수가 요즘 시사가 그렇게 핫하지 않잖아요, 사실. 수강생 수가 적으니까, 적긴 되게 적습니다, 솔직히. 적으니까,
그 사람의 강의료의 비용이 최초 받을 때보다 너무 줄어서 내가 이 돈 받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한 것 같다.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단돈 30만 원이라고 표현하는데 30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사람이 돈이 없으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 내서 2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죠. 그러면 그 2천만 원도 벌고 이것도 더 고생해서 벌면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도 저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을 그렇게 쉽게 내려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4월 말에 싱가포르에 와서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완전 한 2달 동안은 강사예요. 그냥 완전 강사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강의를 했고, 그럼 강의를 하는 게 뭐가 힘드냐? 저는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 풀어보세요. 좀 이따 맞춰봅시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성격상 안 해요. 계속 서서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오래 안 가죠. 10분 쉬고 바로 강의하고 10분 쉬고 바로 강의하고 뭔가 이렇게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5일만 해도요. 체력이 다 완전히 끝나요. 근데 평일에 5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주는 안 그랬지만 저전주 주까지는 저녁 9시까지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강의죠? 이건 12시간 강의죠? 12시간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 4월 말에 와갖고 지금 6월 첫 주인가? 6월 첫 주? 둘째 주인가? 예. 그때까지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끝났으니까 시사까지 풀로 했던 거예요. 왜? 그럼 마지막 시사 강의는 어떻게 보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다른 일도 있었어. 다른 거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감리도 있었어요. 그냥 감리하면 됐거든요. 감리하면은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 근데 왜 했을까요? 한 번 잡은 거는 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잡은 거는 그렇게 쉽게 놓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이 200만 원 받고 직장을 다녀서 급이 엄청 적으니까 나 나가서 해야 되겠다. 쉬면서 공부 좀 하다가 더 많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겠다. 자기가 벌 수 있는 그 200만 원이라는 그 돈의 이권, 그거를 스스로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놓는 거 아니야. 이권을 잡고 남의 하나의 이권을 더 잡은 다음에 계속 붙여만 가는 거지, 이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권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바빠지죠.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꿈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꿈의 숫자가 되는 거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두 개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뭔가를 더 할 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최소 이만의 돈은 벌어야 된다. 이런 계산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일해서 정말 요만큼 벌었는데 그 요만큼이 앞으로 계속 조금씩 들어올 거야. 그러면 10년이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그게. 단지 돈의 회수가 단기간에 너 고생했어 500만 원 줄게 이렇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그런 이권이 있으면 그걸 누가 줍니까? 남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저래도 그런 이권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죠. 그래서 그 돈이 10,000원이든 그 돈이 1,000원이든 그 돈이 100원이든 이게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이 크면 감사하지만 적어도 관계없어. 근데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두 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안 거예요. 그 맛을 알면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도움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들을 끼가 있어야지 들리지 그냥 얘기한다고 이게 이런 동영상을 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는 매주 하면서 제가 그거 갖고 싶다니까요. 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갖고 싶어요. 실버 버튼을 가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신을 다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저 알고 있어요. 이거 그냥 대충 얼렁뚱땅해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제가 이쁜 아주 백인 여자야. 그러면 유튜브 하면 뭐 한국 남자들이 구독 엄청 누를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차피 그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정말 혼신을 다한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 실버 버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딱 꿈이 그겁니다. 실버 버튼 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제 남들이 들고 있는 것만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한 7년 동안 어떤 누구랑 얘기하면서 얻었던 이런 정보들을 잠깐 얘기를 계속 하는 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하나를 더 주면, 작년에 삼성 SDS 신입사원 채용이 20명입니다.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네, 많은 걸.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약입니다. 약 20명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